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진시황의 그 섭정,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진시황의 아버지 여불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불위는 기원전 291년부터 기원전 235년까지 56세에 사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나라의 승상으로는 기원전 245년부터 기원전 235년까지 46살에 즉위를 해서 10년 동안 승상이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상인 출신으로 재력가입니다. 그 조나라 한단에서 장사를 하던 중 조나라의 인질로 와 있던 진나라 왕족 이인, 이름이 이인이죠. 또는 자초라고 이름을 바꿨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진나라의 장양왕이 되는데 이 진나라의 왕족인 이인을 보고 이 물건은 사둘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말합니다. 왕을 세우는 일은 그 이익이 대대로 남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이인 자초를 왕으로 세우려고 지원을 해줍니다. 경제적으로 막 지원을 해주죠. 이인이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진나라의 태자인 안국공, 나중에 이제 효문왕이 되지만은 안국공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뭐 아들도 하도 많고 그 아들 중에 이제 한 명일 뿐이고, 그다음에 이제 별로 눈에 띄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여부리가 그 많은 돈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일을 벌립니다. 그래서 이제 안국군이 이제 그 당시 이제 태자인데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안국군의 이제 총비, 그러니까 아내죠. 아내인 화양 부인을 만나서 이 화양 부인을 또 뇌물로 포서를 한다. 그래서 뇌물을 많이 주고, 그 이인이가 그 지금 조나라의 인질로 있는데 근데 화양 부인이 마침 또 그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화양 부인한테 이인을 양자로 삼아서 세자로 삼아라 해서 이제 성공을 해서 결국에는 화양 부인의 양자로 이인이 들어가고, 이 양자가 되니까 세자의 자격이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안국군 태자인 안국군이 효문왕이 되면서 태자가 된 거죠. 세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왕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인이 결국은 진나라의 장양왕이 된 겁니다. 기원전 252년에 진나라의 효문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효문왕은 그 전에 왕이 이제 소양왕인데, 진나라 소양왕이 재위를 55년 동안 합니다. 이 소양왕 때 이제 진나라가 이제 상당히 강건해졌는데, 그 다음에 왕이 효문왕이 즉위를 하고, 이때 이미 벌써 여부리는 세력을 확보를 해서 식객이 3,000명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239년에 여시춘추를 편찬을 합니다. 여시춘추는 이제 백과사전인데, 거지만은 이 사람이 그 조나라에 있을 때 그 이인한테 그 여자를 바치죠. 그 아주 이쁜 미인 조희를 바치는데, 이 조희가 그 바치기 전에는 여부리하고 서로 관계가 있던 내연의 관계인데, 그래서 어떻든 그 진나라로 가서 그 왕의 섭정 승상이 되면서 된 후에도 이 조희와 계속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희는 이제 진시황의 엄마죠. 진시황의 엄마고, 여부리하고는 이제 불륜의 관계. 그다음에 조희는 저기에 정식 왕비, 그러니까 장양왕 이인의 정식 왕비. 그러니까 여부리가 이제 이인한테 바쳤으니까. 근데 이제 원래 태생은 조나라의 기생, 조나라의 기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태생이 이제 진시황이죠. 그다음에 이 여부리가 이제 그 승상 섭정을 하면서도 자신이 조이하고 계속 불륜을 맺고 있지만은 뭔가 이제 발각이 날까 두려워서 그 보충 장치를 한다고 해서 그 아주 그 힘이 좋은 노예를 이 조이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조이는 이제 남자를 좀 밝혔나 봐요. 그래서 여부리하고도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이제 소개받은 젊은 그 힘 좋은 노예하고도 관계를 맺어서 이 노예하고 아들을 둘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부리가 이제 노예를 소개를 시켜주면서 노예를 이제 환관으로 꾸며가지고 그 궁으로 들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이제 그 조이의 총애를 받으면서 높은 벼슬인 장신우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사건이 이제 불륜 사건이 이제 발각이 나고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를 이제 진시황이 제압을 해서 이 노예를 잡아서 거열형을 취하고, 이 노예와 조희 사이에 난 두 아들도 처형을 하고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여부리는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을 해서 처형은 안 하고 승상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칩거를 하게 합니다. 근데 기원전 236년에 55살 때 반란 혐의를 받고, 왜냐하면 이제 여부리가 이제 그 일선에서 물러났지만은 워낙 그 권력이 권세가 세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제후국들이 6개의 제후국들이 계속 여부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뭐 줄을 달라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 그 진시황이 보기에는 좀 불온 세력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진시황이 반란 혐의를 적용을 하니까 여부리가 독을 마시고 난 이제 끝났다 하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부리가 영정 10년 만에, 영정이 이제 그 진시황이 즉위하고 나서 10년 만에 이제 삼국의 자리에서 강제로 은퇴를 하게 되고 하남으로 가서 하남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6개 제후국에 모셔가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진시황이 이를 눈치채고 불온 세력으로 인정을 해서 여부리한테 하남에서 떠나라, 촉당으로 가라, 3천 명의 식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자 이제 영정 12년에 여부리가 독주를 마시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부리의 나머지 모든 가족들은 노예로 강등시켜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남 여부리가 있던 하남이라는 데는 낙양인데, 낙양에는 이 낙양은 500년 동안 동주, 주나라 동주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을 영정이 나중에 방문을 하죠. 여부리가 죽은 후에 이 낙양을 방문해서 여부리의 무덤에 가서 그 진시황이 말합니다. 이 자가 이 세상에 남긴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대신인 이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자는 죽으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이, 영정이 좋아 안심을 합니다. 영정은 한비의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한비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나라 왕인 왕안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나라 군대가 장군 양단화를 파견을 해서 군대가 압박을 한에 따라서 한비가 진나라로 억지로 오게 됩니다. 한비는 영정에게 제안 오자마자 제안을 한 게 정국을 주살하라. 정국은 이제 그 한나라에서 온 그 사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진나라의 어떤 그 운하, 관계 운하를 설치를 주장하고 주도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한비가 와서는 그 정국을 죽여라, 관중의 운하 건설을 이제 뭐 하지 말라, 아니면 이런 식이죠. 진나라의 국력을 소비한다. 근데 이제 속의 뜻은 좀 다르죠. 한비는 이제 원래 한나라를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나라가 이제 관중의 운하를 건설해서 더 부강해지는 거는 이제 싫어해서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왜냐하면 운하가 건설되면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나라가 잘 살고, 잘 살게 되면 군대를 기를 수 있고, 군대가 커지면은 이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한비가 한 말 중에 하나는 상항의 변법의 법 질서를 지켜라. 그다음에 또 한 말 중에 하나는 대신들을 좀 멀리하고 종실, 그러니까 그 친척들을 우대를 하라. 그랬더니 이제 저 진시황이 하는 말이, 삼국인 창평군과 창문군이 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은 삼국으로 있지만은 실권이 없다. 실권은 대신들이 다 하고 있다. 지금 군사는 울려고 하고 있고, 외교는 요가, 내정은 이사가 해서 대신들이 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군대에서도 장군인 황기, 목무, 왕전 이런 사람들이 다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대신들을 좀 견제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영종 14년에 진나라는 조나라를 공격을 해서 진나라의 황기 장군이 10만 대군으로 그 조나라의 동쪽인 정려와 의안을 공격을 합니다. 이에 대응한 조나라 왕 조초는 이목 장군의 5만 대군을 보내서 비루성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종 14년에는 이제 조나라가 승리를 한 거죠. 비루 대첩에서 승리를 한 거죠. 이때 진소왕의 진소왕 때의 백기 장군과 같다. 뭐 이렇게 그 조나라의 승리가 이렇게 평가될 정도로 비루 대첩에서 이겼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